자, 이제 이항 정리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항 정리라는 것은 뭐냐? a 플러스 b의 n제곱. 자, 이게 항이 두 개잖아요. 괄호 안에 있는 항이 두 개인데 이항이라는 거는 여러분 좌변에서 우변으로 이항시킨다 그 아닙니다. 그거는 짧게 발음해야지. 이항. 요거는 이항, 두 개의 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항의 거듭 제곱을 전개하는 원리, 이걸 우리는 이항 정리라고 부르고, 예전에 이제 우리가 1학년 때 이게 제곱일 때 세제곱일 때는 공식으로 막 암기하고 있잖아요. 그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여러분 저 n자리에 100이 와도 뭐 100제곱 따위도 다 전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항 정리의 어떤 원리를 이해하기 앞서 전개의 원리부터 한번 이해를 해보면 그래요. 전개란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에다가 x 더하기 y 플러스 z를 곱했을 때 일단 우리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죠. 요래 그 다음에 요래 한번 써보면 ax, ay, az, bx, by, bz. 자, 여기 생기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항의 개수는 6개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지? 먼저 이 항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 ay라는 항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세요. ay라는 항은요, 여기 있는 이놈, 이 괄호하고 이 괄호가 있으면 지금 선생님이 요래라고 표현한 행동을 면밀히 관찰해보면 결국 뭡니까? 요래라는 행동. 즉 앞쪽 괄호에서는 A가 선택되고 뒤쪽 괄호에서는 X가 선택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선택된 것끼리 곱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론 이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항들의 정체는 무조건 이 앞쪽의 괄호에서 뭔가 하나 뽑히고 그 다음에 이 뒤쪽 괄호에서 뭔가를 뽑은 다음 그 두 개를 곱한 결과물입니다. 뭐라고? 곱한 결과물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뽑힌 놈을 앞에 있는 이 네모라고 하고 여기서 뽑힌 놈을 뒤에 있는 세모라 했을 때 이 순서상 개수가 결국은 여기는 이 항의 개수라고. 예를 들면 여기서 A가 뽑히고 여기서 Y가 뽑히면 요 놈은 AY라는 항이 된다는 말이죠. 혹은요 여기서 B가 뽑히고 여기서 만약에 X가 뽑히면 얘는 이거 두 개 곱해서 BX라는 항이 된다는 말이니까 결국은 이 순서상의 가지수가 항의 가지수랑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럼 순서상 가지수는 아까 이야기했죠? 롯데리아 세트는요 네모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두 가지, 세모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세 가지요. 그래서 순서상의 가지수는 6개가 생기는 것이고 그 순서상 가지수가 이 항의 개수 6개와 똑같다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전개의 원리란 것은 이런 거네. 괄호에서 한 개씩 문자가 뽑힌 다음 그 두 개가 곱해진 결과물이다. 전개란 건 이런 거다라는 거 이해했죠? 좋아. 이걸 통해서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보자. 자, a 플러스 b에 3제곱이 있다 칩시다. a 플러스 b에 3제곱이 있다 치면 이거 우리 다 전개 공식 외우고 있잖아. a의 세제곱 3a 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자, 요놈 전개했을 때 쫙 나오는 결과물이죠. 자, 그럼 일단은 특징을 잘 한번 살펴보면 말이야. 이 위에 차수가 3차고요. 이것도 두 개 더해서 3차고요. 이것도 두 개 더해서 3차고 얘도 3차입니다. 그러면 일단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할 때 매 순간 3차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니? 그거 왜 그러냐? 결국 이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이 괄호가 3개 곱해진 결과가 3제곱이잖아요. 그럼 좀 전에 선생님이 전개의 원리가 뭐라 했습니까? 오른쪽에 만들어진 저 항이란 각각의 괄호에서 문자가 하나씩 뽑힌 다음 그 뽑힌 놈들끼리 곱의 결과물이다 라고 했어요. 이해가지? 근데 이 괄호 안에서 뽑힐 대상은 A 아니면 B 두 종류밖에 없어. 괄호 안에서 뽑힐 대상은 두 종류밖에 없다고. A 아니면 B야. 그래서 이거를 분류를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뽑힌 괄호에서 뭐가 뽑히는지 정해져 있단 말이야. A 아니면 B 둘 중에 한 개야. 이해가지? 그럼 둘 중에 한 개니까 A를 기준 잡아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 만약에 3개의 괄호 중에서는
이걸 분류 기준으로 삼아보겠다. 세 개의 괄호 중에서 A가 뽑히는 개수, 괄호 중에서 A가 몇 군데서 뽑히는지로 분류 기준을 삼아보면, 자, 만약에 A가 세 군데서 뽑히는 경우도 있겠고, A가 두 군데서 뽑히는 경우도 있겠고, A가 한 군데서 뽑히는 경우도 있겠고, A가 한 군데서 뽑히는 경우도 있겠죠. 이 군데라는 단어를 쓴 게 이제 괄호 세 개가 있으니까요. 그 괄호 세 군데 중에서 A가 몇 군데서 뽑히느냐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럼 A가 세 군데서 뽑히는 경우는 여기서도 A가 뽑히고, 여기서도 A가 뽑히고, 여기서도 A가 뽑힐 텐데, 항이란 것은 그 뽑힌 결과물의 곱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곱하면 A의 세제곱이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네. 이 위에 있는 지수는 결국은 이 괄호 중에서 A가 뽑힌 개수랑 관계가 있네. A가 세 군데에서 뽑히면 곱해서 3제곱이 되는 거네, 그지? 이 지수는 뭐랑 관계가 있다고? 괄호 중에서 A가 뽑힌 군데, 가지수 세 군데에서 A가 뽑히면 3제곱이 되는 거네, 그지? 아, 이게 바로 A가 뽑히는 개수랑 관련이 있구나, 지수가. 왜? 뽑힌 결과물이 곱해져서 항을 만드니까. 자, 근데 이제 A가 이 괄호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에서 뽑히는 경우는, 잘 봐. A. 자, 여기서 A 뽑히고, 칸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자. 자, 여기서 A 뽑히고, 여기서도 A 뽑히고, 여기서는 B가 뽑혔을 수도 있고. 이거를 A가 기준이니까 A를 노란색으로 쓸게. A가 이렇게 두 군데 뽑히고, B가 여기 뽑혔을 수도 있고. 아니면 A가 여기 뽑히고, B가 여기 뽑히고, A가 여기 뽑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B가 뽑히고요, A가 여기 뽑히고, 여기서 뽑혔을 수도 있죠. 자, 선생님이 지금 이 세 군데의 괄호 중에서 두 군데에서 A가 뽑히는 걸 다 써봤다. 이거는 곱해서 결과가 뭐 될 거냐면 A제곱 B가 될 거고요. 이것도 A제곱 B가 될 거고, 이것도 A제곱 B가 될 거예요. 항상 항이라는 거는 이 뽑힌 놈들의 곱한 결과물이라고 했으니까 A가 두 군데서 뽑혔으니까 제곱이 되는 거고요. B가 한 군데서 뽑혔으니까 1제곱이 되는 거죠. 저 지수는 뽑힌 가지수가 지수가 된다. 자, 이번에는 A가 한 군데서 뽑히는 경우, 자, 이것도 칸을 나눠서 이렇게 좀 가보겠습니다. 자, A가 한 군데서 뽑히는 경우 가볼게. 여기서 A가 뽑히고, 여기서는 싹 다 B가 뽑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 A가 여기 중간에 이렇게 뽑히고, B가 여기 뽑힐 수도 있고, 아니면 A가 마지막에 여기서 뽑혔을 수도 있죠. 자, 이 경우는 쭉 곱해보면 결과물이 AB의 제곱이고요. 이것도 AB의 제곱이고, 이것도 AB의 제곱이고요. 자, 이제 맨 마지막으로 A가 한 군데서 뽑혔다. 이 말은 싹 다 B만 뽑혔다는 말이죠. 이건 곱한 결과가 B의 세제곱이라서 결국은 이걸 쫙 다 더해 내리면 보세요. A의 세제곱이 이거죠. 그 다음에 요거 세 개 더하니까 뭐죠? 3 A제곱 B. 요것도 더해 내리면 3AB 해주고 B의 세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그러면 도대체 이 3이라든지 이 3이라든지 이 1이라든지 이 1, 요놈의 의미가 뭔지가 이 이항 정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얘가 지금 조합 단원에 들어와 있잖아, 그치? 조합 단원에 들어와 있는데 왜 하필 이항 정리가 조합 단원에 들어와 있냐 하면, 여기 동그라미 친 이 숫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항 계수라고 부르는데, 저 이항 계수를 조합, 콤비네이션, 조합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학습 목표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1, 3, 3, 1은 뭐냐 이거야. 결국은 이 세 개의 괄호 중에서 A를 세 군데 뽑는 방법의 가지수죠. 세 군데 괄호 중에서 A를 세 군데 다 뽑는 방법의 가지수 3C3이잖아요. 세 군데 중에서 세 군데 다 A 뽑는 가지수. 자, 요걸 굳이 쓰자면 3C3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뭐냐 이거야. 세 개의 괄호 중에서 어떤 두 군데에서 A를 뽑을지 결정하는 방법의 가지수죠. 세 군데의 괄호 중에서 어느 두 군데에서 A를 뽑을지를 결정하는 방법의 가지수 3C2죠. 요거는 뭡니까? 세 군데의 괄호 중에서 어느 한 군데에서 A를 뽑을지를 결정하는 방법의 가지수죠. 이거는 굳이 말하자면 세 군데 가지수 중에서 한 군데에서 A를 뽑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결국은 이 앞에 있는 이 가지수는 선생님 좀 전에 뭐라 했어요? 요 위에 있는 지수가 괄호 3개 중에서 A가 뽑히는 군데수라고 했잖아, 가지수. 그럼 A가 두 군데에서 뽑히고 B가 한 군데에서 뽑혔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3개의 괄호 중에서 A를 어느 두 군데에서 뽑을지를 결정하는 방법의 가지수야. 아시겠어? 근데 이걸 굳이 여러분 A를 분류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봐도 되지만 B를 분류 기준으로 삼았다고 봐도 되고, 결국은 이런 말이잖아요. 뭐 여기 쳐다봐. 세 군데 중에서 세 군데 몽땅 A를 뽑았다를 다른 말로 해봐. 세 군데 중에서 B를 하나도 뽑지 않았다와 같은 말 아니야. 이거는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 A 뽑았다의 반대말, 반대말이 아니고 세 군데 중에서 A를 두 군데 뽑았다와 같은 말은 뭐야?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서 B를 뽑았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같은 말이야. 왜? 어차피 괄호당 뽑을 수 있는 대상은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가니? 그러니 세 군데 중에서 B를 두 군데 뽑았다라는 말이 세 군데 중에서 세 군데 중에서 A를 두 군데 뽑았다라는 말이 세 군데 중에서 B를 한 군데 뽑았다라는 말과 같다고. 자, 이거는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 A를 뽑았다는 말이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 B를 뽑았다라는 말과 같다고. 이거는 세 군데 중에서 빵 군데 A를 뽑았다는 말이 그냥 세 번 다 B 뽑았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자, 이거를 B 입장에서는 30빵이라고 봐도 되고, 세 군데 중에서 빵 군데 B가 없잖아요. B 입장에서는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 B를 뽑았다고 봐도 되는 거고, 요거는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 B를 뽑았다고 봐도 되는 거고, 요거는 세 군데 중에서 세 개 다 B를 뽑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개수들을 고려할 때 이 두 개, 오른쪽에 문자가 항상 두 개씩 두 종류가 나옵니다. 그지? 둘 중에 아무 문자나 고려해서 저 개수를 결정해줘도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되겠니? 그리고 또 이 앞에 있는 걸 이 괄호 세 군데 중에서 A가 몇 군데씩 뽑혔는지의 가지수라고 봐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지금 A 이 A 세 개를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죠. 그 다음에 A 두 개와 B 하나를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수 3팩 나누기 2팩. 자, A 하나와 B 두 개를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수 3팩 나누기 2팩. B 세 개를 나열하는 방법 가지수 한 가지. 즉 이걸 보자마자 A 두 개와 B 하나를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수로 얘를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A 하나랑 B 두 개를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수. 왜? 여기 써놓은 게 다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수잖아. 되고 있니?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 개수들의 원리를 요와 같이 이해를 하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 잘 들으세요. 이 두 번째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결국은 여기 있는 이 전개식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유념해 두세요. 자, 괄호가 3개 있는데 이 괄호 3개 중에서 선생님이 분류 기준을 뭘로 삼았어? 세 군데 중에서 A를 기준으로 A가 세 군데 다 뽑힐 경우, 두 군데, 한 군데, 반 군데 뽑힐 경우, 즉 세 군데 중에서 A가 몇 군데서 뽑히는지를 내가 분류를 했잖아, 그치? 분류했죠? 그 분류한 결과를 모조리 다 더한 게 바로 이 전개식의 의미다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자, 세 군데 중에서 A 기준으로 생각해봐. A가 세 군데 다 뽑힐 수도 있고, A가 두 군데 뽑힐 수도 있고, A가 한 군데 뽑힐 수도 있고, A가 안 뽑힐 수도 있잖아. 그 A를 분류 기준으로 삼아서 이 세 군데 괄호 중에서 A가 뽑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고려해서 더한 게 전개식의 의미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라고. 알겠지? 전개식이랑 이런 세 개의 괄호 중에서 둘 중에 어떤 한 놈을 분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놈이 몇 군데서 뽑힐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다 더해 놓은 것이 전개식의 의미다. 이것도 기억을 하시라고. 되시겠지? 자, 그리고 잘 봐. 앞으로 이제 우리끼리 약속이야. 이놈을 두 주인공이라고 할까요? 주인공. 영화 드라마에서 나오는 주인공. 항상 이항정리는 주인공이 2명 등장해. 그리고 요 동그라미 친 요거를 갖다가 방의 개수라고 할게. 룸, 공간. 알죠? 이 괄호를 그냥 공간이라고 해. 방이 3개가 있다. 맞죠? 그러면 보니까 요 놈에 있어서의 전개식의 특징을 보면 이 위에 있는 차수는, 방의 개수는 항상 어느 순간에나 3이 돼야 돼요. 이거 두 개 더해서 항상 3이 돼야 된다. 맞죠? 이제 우리가 요 두 놈을 주인공이라고 하고 이걸 방의 개수라고 할게. 약속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이항계수의 원리를 다 이해했으면, 자, 제일 먼저 대비해야 될 게 이런 거야. x-5y의 7제곱 이런 걸 전개했을 때 x3제곱 y의 4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다 치자. 그럼 빨리 여러분들은 이거를 A 플러스 B의 7제곱에서 두 주인공이 A, B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A에 해당되는 건 누구야? X겠죠? B에 해당되는 건 누구야? 마이너스 5Y겠죠? 이렇게 해서 A, B라고 칭하기가 뭐 해서 선생님이 앞으로는 두 주인공이라고 할게. 두 주인공. 여기서 두 주인공은 누구야? 하나는 X고 하나는 마이너스 5Y인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X 더하기 마이너스 5Y 이렇게 보라는 거야. 이렇게. 두 주인공으로. 자, 그러면 물어볼게. 이 두 놈이 위에 있는 지수는 항상 이거 두 개 합쳐서 7개가 돼야 된다 했거든, 방은. 그럼 얘가 몇 개 가져가고 얘가 몇 개 가져가야 이런 게 나올까? 당연히 여러분 3개, 4개죠. 그럼 이 앞에 있는 이 개수는 어떻게 결정하면 된다고? 자, 이게 방이자 괄호의 개수잖아요. 7개 중에서 이 앞에 있는 놈이 3군데에서 선택되는 방법의 가지수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7군데 중에서 뒤에 놈이 4군데에서 차지하는 선택되는 방법의 가지수 이렇게 봐도 된다고. 근데 네가 생각을 해봐도 당연히 74보다 73으로 계산하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 여기는 이놈이 여기 오는 거고 이 둘 중에서 더 작은 놈을 갖다 쓰면 된다는 말이야. 그냥 쉽죠? 여기는 이놈이 여기 앞에 오는 거고요. 둘 중에 더 작은 놈 갖다 쓰면 돼. 자,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73에 x3제곱은 뒤로 빼고요.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5y 있잖아. 요거의 4제곱은 여러분 마이너스 5의 4제곱 y의 4제곱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5의 4제곱은 상수니까 앞으로 빼고 y의 4제곱 뒤로 보내면 결국은 3제곱, 4제곱 요거의 개수는 이만큼이다 라는 걸 구해낼 수 있다. 되겠어요? 이런 문제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될 거예요.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요게 이항 개수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해가 갔으면, 자, 이제 뭐 이항 정리는 매우 쉽습니다. 요 원리만 이해하면 된다. 자, 요 원리를 이해했으면 이제 드디어 이항 정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A 플러스 B의 n제곱. 자, 두 주인공의 거듭제곱 n제곱입니다. 저거를 이제 전개를 지금부터 하는데, 아까 좀 전에 쌤이 이런 얘기 있잖아. 전개식의 정체는 지금 괄호가 n개 있잖아. 괄호가 n개, 룸이 방이 n개가 있다고. 이 n개의 방 중에서 괄호를 지금부터 방이라고 하는 거야. 선택될 놈이 A 아니면 B인데 둘 중에 아무나 분류 기준으로 삼아봐. A를 분류 기준으로 삼았다 치면 A를 분류 기준으로 삼을 때 n개의 방 괄호 중에서 A가 전혀 선택이 안 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극단적으로 n개 전부 다 A만 선택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더한 게 전개식의 정체라고 했어. 그럼 한번 해볼게. n개 중에서 빵개가 A가 선택되면 A는 0제곱, B는 n제곱 되겠지. 왜? 선택되는 가지수가 결국 이 위에 지수가 된다 했잖아요. 맞죠? 왜 그렇다고? n개의 방 중에서 밑에 뭔가 문자가 선택될 거 아니야. 그것들이 쫙 곱해진 결과가 항이 된다 했으니까, 만약에 A가 3군데에서 선택이 됐다 쳐봐. 그럼 이걸 쫙 곱했을 때 A는 3제곱 될 거 아니야. 지수가 결국은 이 지수가 선택된 방법의 가지수야. n개의 방 중에서 방군데에서 A가 선택되면 A는 안 나타나. B만 다 나타나지. 그지? 그럼 n군데 한 군데에서 A가 선택되면 A는 1승이 되고 B는 n-1제곱. n군데 두 군데 A가 선택되면요, B는 n-2군데에서 선택됩니다. n군데 중에서 R군데에서 A가 선택이 되면 B는 n-R군데. 쭉 가서 n군데 중에서 n군데 전부 A만 선택이 되면 B는 만군데에서 선택이 되더라.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A 플러스 B의 n제곱의 전개식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이항 정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앞서 수열에서요, 이 더하기로 연결된 게 이렇게 길쭉하게 펼쳐져 있을 때 얘를 짧게 줄이고자 배운 기호가 하나 있죠. 시그마. 자, 이거를 시그마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R equal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요거 0에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올라갑니다. 중요한 겁니다. 0에서부터 시작합니다. 0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0에서부터. 그럼 여기다가 써야 될 놈은 분명히 R이라는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식,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일반항이라고 부르죠? 얘가 바로 일반항입니다. 요건데, 자, 이렇게 일반항 n 대신에 R 대신에 0부터 시작해서 n까지 넣어가면서 다 더해진 꼬라지가 바로 이 전개식의 정체니까, 우리는 이거를 다 기억하기보다 이렇게 짧게 표현하는 걸 갖다가 연습을 해놔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짧게 표현하는 게 길게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편하니까 우리는 이런 기호를 도입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결국은 이놈을 전개한 식이 이놈이 된다라고 이해하시고,
요 동그라미 친구를 뭐라고 부른다고? 이런 것들 중에서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이놈을 전개항식 중에서 일반항. 알겠니? 그럼 이 일반항을 0에서부터 n까지 다 더해 간 걸 우리는 전개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갔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요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일반항이라고 불렀는데 이 일반항을 동원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요. 이 일반항을 동원해야 될 때가 이제 여러분 이런 문제들 풀어봤을 거야. 뭐 a, 뭐 x,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서 ay 이거에 뭐 7제곱 이렇게 했을 때 x 3제곱 y 4제곱의 개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0일 때 뭐 x제곱 y에 예를 들어서 이거 두 개 더해서 7 돼야 되니까 5제곱의 개수는 얼마냐 뭐 이런 따위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 얘들아. x 3제곱 y 4제곱의 개수가 30일 때 x 2제곱 y 5제곱의 개수가 얼마냐 이렇게 나왔다 치자고. 그럼 여기 이제 이 미지수 a 있잖아 지금. 저걸 결정해야 이걸 계산할 수 있을 테니까 느낌이 이렇잖아요. 여기 있는 요 놈을 통해서 a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또 얘의 개수를 또 구해야 되니까 이런 순간에 얘 따로 한번 구해보고 얘 따로 구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주인공이 이거 하고 이거니까 결국은 얘는 얘가 3개 가고 얘가 4개 가야 되고 그럼 여기는 7시 작은 숫자 3이 오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놈이 개수 계산해서 개수 부분이 30이다 놓고 이제 A를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럼 A 계산하고 난 다음에 또 이걸 계산하려면 X가 제곱이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AY가 5제곱이 되니까 여기는 또 7시 2 이래가지고 아까 A 구한 거 여기 들어갔을 테고 그지? 마이너스 A의 5제곱은 또 개수로 편성이 되겠지 뭐. 이래가지고 이놈이 답이 이제 얼마다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와 같이 이런 계산이 2번 이상 등장을 할 때 있잖아. 이거 따로 구하고 이거 따로 구하면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잖아. 계산을 2번 따로따로 해야 되잖아. 맞죠? 이와 같이 이 반복되는 계산들이 필요한 문제들 있잖아. 반복되는 계산들. 개수 이거는 하나로 주어져 있는데 반복되는 계산들이 여러 번 등장할 때 있잖아. 그때 반드시 일반항을 동원하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항으로 표현한 다음에 이거 두 개를 갖다가 한꺼번에 처리하시기 바란다고. 2번 쓰지 말고요. 이거의 또 대표적인 예제가 이런 거 있잖아요. 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5y 플러스 3 5y라고 하면 되지. 이거 곱하기 x3제곱 플러스 5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자, 생각을 해봐. 이 왼쪽 거와 오른쪽 거를 갖다가 전개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x의 3제곱의 개수를 갖다가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다 치자. 그러면 대답 크게 해봐. 여기는 요 2차는 오른쪽에 몇 차랑 곱해줘서 3차가 돼. 1차죠. 이렇게 계산하고 요 1차는 오른쪽에 2차랑 곱해줘야 3차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할 거고 상수는 오른쪽에 3차랑 곱해야 3차가 되는 거 맞죠? 이렇게 계산해서 자, 왼쪽 거와 오른쪽 거를 곱해서 나오는 모든 3차항을 다 더한 게 이거 전개한 결과물의 3차 개수가 될 거 아닙니까? 2차랑 1차, 1차랑 2차, 상수랑 3차 이렇게 곱해서 나오는 모든 결과물을 다 더한 게 이놈의 답이겠죠? 됩니까? 자, 그런데 여기는 이 부분이 이렇게 전개된 걸로 안 나타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x 플러스 4의 뭐 예를 들어서 5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다 칩시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는 2차가 나올 수 있고 여기는 1차가 나올 수 있고 여기는 상수가 나올 수 있는 상태인데 2차에다가 몇 차 곱해야 아까 3제곱 된다고요? 2차에다가 1차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1차에다가 몇 차 곱해야 3차가 된다고? 2차 상수에다가 3차 이거 그냥 숫자 숫자 헷갈리니까 1차, 2차, 3차잖아 그치?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봐라. 얘는 2차 개수, 1차 개수, 상수항이 이미 여기 구해져 있잖아.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놈 전개식 중에서 1차도 구해야 되고 2차도 구해야 되고 3차도 구해야 되니까 이놈 하나의 식으로부터 구해야 되는 차수가 다른 이런 전개식들, 개수들이 여러 개 발생하잖아. 이 여러 개 발생할 때 제발 이거 따로 구하고 이거 따로 구하고 이거 따로 구하고 3번 계산하지 말고 그때 이 일반항을 동원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자, 일반항 하나만 딱 구해놓으면 1차는 그냥 1차는 R 대신에 뭐 넣으면 되고 2차는 R 대신에 뭐 넣으면 되고 R 대신에 뭐 넣으면 3차가 된다는 게 팍팍팍 나올 거거든. 이와 같은 문제 풀 때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 3번 따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의 전개식에서 계산을 여러 번 해야 되는 순간이 발생할 때
그때 일반항을 동원한다는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된다. 아시겠지? 자, 그래서 우리 전개식에서 여기는 이놈을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그 일반항을 0에서부터 n까지 다 더해간 거, 그거를 이놈의 전개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되시겠지?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뭡니까? 이거는 이놈 밑줄 친 이놈의 전개식들이 다 필요한 게 아니고 특정적으로 1차, 2차, 3차만 필요할 때 이걸 따로 계산하지 말고 이 밑줄 친 놈의 일반항을 딱 써놓고 이걸 딱 써놓고 1차, 2차, 3차를 한꺼번에 탁탁탁 집어넣으면서 계산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따로 다 3번 계산하지 말고. 알겠지? 그래서 개수들을 여러 번 계산해야 돼서 이것도 뭐 2번 해야 되고 이것도 3번 해야 되잖아. 이런 여러 번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딱 등장할 때는 일반항 동원이 편하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개수들이 여러 번 등장할 때, 뭐 개수들 계산, 개수들 계산이 여러 번 등장할 때, 또는 뭐 여기는 요 식이 복잡한 식이 나왔을 때라고 할게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안에가 뭐 x-5x분의 3에 뭐 이렇게 3제곱, 이걸 전개했을 때 뭐 x에 뭐 4제곱 개수를 구하라, 뭐 이런 문제 나오면 말이야, 요거하고 요걸 두 주인공으로 삼아서 앞에 몇 개가 가고 뒤에 몇 개가 가야 이게 곱해져서 이거 4개가 될까, 이 생각이 막 복잡하는 순간에 오잖아. 그리고 실제로 이거 전개했을 때 4제곱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요. 분수가 끼어들어 있으면 발생하지 않는 순간도 있거든. 이와 같이 복잡한 사고가 필요한 문제들은 머릿속으로 막 생각해서 끼워 맞추기가 힘들어요. 요럴 때 일반항을 동원한다라고 명심하셔야 돼. 복잡한 식이 등장했을 때도 일반항을 동원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되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 전개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때 요 오른쪽에는 일반항이라고 부르는데, 그 일반항이 동원돼야 될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이항계수의 성질이라는 거지. 자, 무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 받치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 이제 x 플러스 1의 n제곱, 자, 요거를 한번 전개를 해보는데, 지금부터 둘 중에 하나는 x가 하나는 1입니다. 요게 중요해요. 둘 중에 하나는 x가 하나는 1일 때 저 전개를 요 x를 기준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개 중에서 x가 0군데서 선택이 되면 1이 n군데서 다 선택이 되고, n군데 중에서 한 군데서 x가 선택되면 1은 n-1군데서 선택이 되고, 자, 요쯤 쓰다 보니까 여러분 요 뒤에 있는 1의 거듭제곱은 항상 어느 순간에나 1이 돼버리죠. 그래서 얘는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안 쓰니까 재미난 사실이 발견되네요. 두 주인공 중에서 하나가 만약에 1이면 오른쪽에 있는 여기도 항상 매번 두 주인공이 등장을 했었죠. 물론 0제곱일 때 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1이면 오른쪽에 쓰는 이 식 중에 하나의 모습 x만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고, 요 1이라는 건 마치 없는 듯 느껴집니다. 요 상황을 잘 기억해 두세요. 보통 이 두 주인공이 여기 매번 등장하는 게 전개식의 특징인데, 둘 중에 하나가 1이다 보니까 여기 x만 등장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두 주인공 중에 한 놈은 안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안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가 1이라는 거. 자,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봅니다. x의 제곱이고 1의 n-2제곱, 이건 안 쓰겠다고, 1이니까. 그러면 nc3의 x의 3제곱 쭉 가서 ncr의 x의 r제곱 쭉 가서 ncn의 x의 n제곱, 이렇게 전개가 될 거라고 알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전개식은 모조리 다 항등식입니다. 전개식은 모조리 다 항등식이라서 이 상태에서 x 대신에 내가 뭘 넣든지 간에 무조건 식이 성립하게 돼 있어요. 그럼 제일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제 x 대신에 6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nc 빵에 6의 0제곱, nc1의 6의 1제곱, nc2의 6의 제곱 쭉 가서 ncn의 6의 n제곱이 될 건데, 자, 잘 들어 여러분. 이 꼬라지를 들어봐. n 콤비네이션 0부터 시작해서 n 콤비네이션 n까지 나오는데, 여기 있는 요놈 지수랑 일치하고 있다, 그지? 자, 요런 식이 나오면 항상 너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
여기는 이 식은 무조건 두 주인공의 거듭 제곱이 즉 이항 정리의 전개식이야. 알겠니? 이항 두 개의 주인공이 등장한 전개식이라고. 그 생각을 파괴해야 돼. 그래서 얘는 반드시 두 주인공의 거듭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지? NC 빵에서부터 NCN까지가 나오면서 여기에는 요놈하고 여기 위에 있는 지수가 일정하게 일치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6의 거듭 제곱은 등비수열로 6이 계속 곱해지면서 올라가잖아. 이런 게 더해져 있으면 얘는 무조건 두 주인공의 거듭 제곱을 전개한 식이다라는 걸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두 주인공 중에 6 하나만 보이잖아. 하나가 없는 듯 하지. 하나가 없는 듯 하면 무조건 한 놈은 1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6 더하기 1 이렇게 써줘야 돼. 자,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이 이 양변에 갖다가 6을 집어넣은 식을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지 않고 이거부터 집어넣은 다음에 이걸 통해서 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라고. 아시겠어? 여러분 6 플러스 1의 n제곱을 이렇게 전개하시오. 죽었다 깨라도 안 나와요. 얘를 이렇게 전개하시오. 안 나온다. 오른쪽에 있는 이 전개된 식을 이렇게 표현하시오.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걸 항상 물어보게 돼 있어. 알겠지? 그러니 선생님이 여기는 이 양변에다가 6을 집어넣어서 얘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물론 그런 의미긴 한데 이게 항등식이니까 여기다가 양변에 6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가죠? 근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이 밑줄 친 놈을 보고서 이놈이 6 더하기 1의 n제곱이라는 걸 바로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다고? NC빵, NC1, NC2, NCN까지 흘러가고 여기는 요놈과 일치하는 이런 여기는 등비수열이죠. 이런 꼬라지가 더해져 있으면 얘는 무조건 두 주인공의 합의 n제곱을 전개한 식이라고. 근데 그 두 주인공 중에서 6만 보여. 6만 하나는 없는 듯 하다고. 그 하나 없는 놈이 반드시 1이란 걸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6 플러스 1 즉 7의 n제곱이라고 답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밑줄 친 놈이 이렇게 된다는 걸 예측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개다 했어. 자, 요거 보통 책들에 혹은 문제집들에는 요 설명이 살짝 약하게 돼 있어요. 이 설명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그럼 요거를 선생님이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자 이제 두 번째.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든 교과서나 아니면 수능 특강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잘 봐. 자, 두 번째는 x 대신에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좌변은 2의 n제곱이 되고요. 우변은 NC빵, NC1, NC2.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NC, 자, 빵에서부터 출발이라는 걸 까먹으면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빵에서. 자, NC빵에서부터 NCN까지의 모조리 합은 2의 n제곱이 된다는 거 알 수 있네. 자, 이거를 이렇게 기억해라. 네모 콤비네이션 빵에서 네모 콤비네이션 네모까지 더하면 2의 네모 제곱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럼 예를 들어보면 2K-1 콤비네이션 빵, 2K-1 콤비네이션 1, 2K-1 콤비네이션 2 쭉 가서 2K-1 콤비네이션 2K-1까지 요렇게 더하면 2의 2K-1제곱이 된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세 번째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빵이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 1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은 플러스 1로 바뀌고요.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은 마이너스가 다 살아남죠? 그래서 오른쪽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요. NC빵, 마이너스의 NC1, 그 다음에 더하기 NC2, 마이너스의 NC3, 더하기 NC4 이렇게 가서 항이 몇 개인지 모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의 NCN 되겠지. 그래서 이놈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로 끝날 것이고 n이 짝수일 때는 플러스로 끝나겠지 뭐. 어찌됐건 양변에 마이너스를 딱 넣었을 때 얘도 NC빵에서 출발한다는 걸 까먹지 마라. 그리고 특징이 뭐니? 풀마가 반복되거나 아니면 마풀이 반복되면 그 값은 무조건 빵이다. 선생님 풀마일 때 빵인데 왜 마풀도 빵이야? 야, 이 상태에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봐. 0에다 마이너스 곱하면 어차피 얼마냐? 오른쪽에 마이너스 곱하면 마풀로 바뀔 거고, 그치? 중요한 포인트 이야기했다. NC빵에서 시작해야 돼. 빵에서 시작하는 게 중요해. 여기서 시작하되 풀마가 반복되면서 NCN까지 더해지면 혹은 마풀이 반복되면서 NCN까지 더해지면 그 값은 항상 빵이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되시겠지? 자, 그 다음
여기서 지금 이 마이너스 붙어 있는 놈들 보이잖아. 이 마이너스 붙어 있는 놈들을 요식에서 좌변으로 이항시켜 보세요. 좌변으로 마이너스 붙어 있는 놈들만. 그럼 NC1, NC3, NC5 이렇게 갈 거고, 이제 우변에 남아 있는 놈들은 NC빵, NC2, NC4 이런 것들만 남아 있게 되겠죠. 이 위에 있는 10에서 마이너스 붙어 있는 놈들을 전부 좌변으로 이항시켰다고. 그럼 잘 봐.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이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거를 양쪽 덩어리를 모조리 더한 게 이거잖아요. 맞아요? 짝수든 홀수든 다 더한 게 2의 n제곱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왼쪽 덩어리하고 오른쪽 덩어리를 몽땅 더한 게 이건데, 야, 이 왼쪽하고 오른쪽 값이 같대. 그럼 무슨 소리야? 이거하고 이거 합친 게 이건데, 이 값이 같다면 그럼 왼쪽과 오른쪽이 전부 이놈의 절반씩을 나눠 가져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이놈은 2의 n제곱의 절반, 여기는 이놈도 2의 n제곱의 절반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이거를 계산해서 2의 n-1제곱 이렇게 기억하지 마. 전체의 절반이라고 기억해야 돼. 다시 한번 강조한다. NC빵에서 NCn까지 모조리 더한 게 2의 n제곱인데, 그 중에 여기 뒤에 있는 이 숫자 있잖아. 이 숫자가 홀수인 놈들만 골라 더한 것과,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숫자가 짝수인 놈들만 골라 더한 것들은 전체의 절반씩을 나눠 가지게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 아시겠지? 여기가 짝수인 놈들만 골라 더한 거랑, 그 다음에 이 뒤에가 홀수인 놈들만 골라 더한 거는 항상 전체의 절반씩을 나눠 가지게 되더라. 꼭 좀 기억합시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도 전체의 절반에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쳐다보세요. NC빵이랑 NCn이랑 요 값이 같죠? 값이 같습니다. NC1이랑 NC의 n-1도 이 값이 같아. 자, 그러면 이걸 다 더한 게 선생님이 2의 n제곱이라고 분명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놈이 2의 n제곱이라고 여기서 밝혀놨잖아. 그러면 지금 가정이 이렇다. 만약에 여기 있는 이놈에서 이놈까지의 항의 개수가요, 항의 개수가 짝수계였다면 정중앙을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앞쪽에 있는 개수하고 뒤쪽에 있는 개수의 합들이 값이 같을 수밖에 없다고. 왜? 여기를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적으로 값이 다 같잖아. 그러다 보니까 요 앞쪽에 있는 놈은 2의 n제곱의 절반이 될 것이고, 요 뒤쪽에 있는 놈도 이놈의 절반이 된다. 전체의 절반 되는 놈이 저것도 있다는 걸 까먹으면 돼. 자, 그러면 저거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 내가 70빵, 71, 72 더하기 73의 값은 얼마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 그럼 머릿속으로 이런 상상을 해봐. 70빵에서부터 77까지 다 더한 게 이게 2의 7제곱이라고 공부했는데, 지금 빵에서부터 7까지는 항의 개수가 8개란 말이에요. 8개. 그럼 8개를 절반 딱 쪼개면 앞쪽 4개는 74에서 끝날 것이고, 뒤쪽 4개는 74에서 출발하겠죠. 그럼 앞쪽 4개와 뒤쪽 4개는 전체의 절반씩을 나눠 가지니까 이 앞에 4개는 2의 7제곱의 절반 해서 2의 6제곱이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된단 말이야. 70빵에서 77까지가 8개인데 그 앞쪽 4개를 선생님이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이놈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면 2의 7제곱이야. 그거의 절반, 즉 2의 6제곱이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된다. 됩니까? 자,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항 계수의 성질이라는 단원인데, 항등식적인 성질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발견을 해냈잖아요. 그게 NC빵에서 NCn까지 다 더하면 2의 n제곱 되고, 그 다음에 NC빵에서 시작해서 풀마풀마로 번갈아가 놓으면 이게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중에서 이 뒤에가 숫자가 짝수인 놈들만 골라 더했거나 아니면 홀수인 놈들만 골라 더하면 전체의 절반이 된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의 개수가 짝수기일 때 딱 잘라서 앞쪽 절반과 뒤쪽 절반도 전체의 절반씩을 나눠 가진다. 요런 거를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고. 되시겠지? 자,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요게 이항계수의 성질까지 우리가 이항계수의 성질까지 정리를 해봤고, 자, 이제 마지막 개념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요 마지막 개념 정리가 뭐냐면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건데,
자, 이 파스칼의 삼각형 하면은 이제 이항 정리도 개념 정리가 끝나니까 조금만 버티세요. 자, 파스칼의 삼각형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요. 자, 저런 것들을 전개를 했을 때 앞에 생기는 개수들 있잖아요. 개수들만 한번 써보면 이건 어차피 1제곱이니까 앞에 개수가 1인 거죠. 그럼 이거는 옆에다 전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니까 개수들 써보면 1하고 2하고 1인 거죠. 1, 2, 1.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전개해보면 A의 세제곱, 3A제곱 B, 3AB의 제곱, B의 세제곱이니까 개수들만 써보면 1, 3, 3, 1이 된다는 걸 알겠죠? 자, 여기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뭐를 발견했냐면 이 위에 두 개 더하면 밑에 거 된다, 위에 두 개 더하면 밑에 거 된다, 위에 두 개 더하면 밑에 거 된다, 이런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4제곱은요 1, 그 다음에 4, 6, 4, 1 이런 걸 이제 개수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됩니까? 오케이. 숫자들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거를 이제 이항 개수란 거는 컨비네이션, 조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배웠으니까 선생님이 조합으로 한번 써보는데 A 플러스 B 요거를 1제곱을 전개할 때, 자, 요번에는 B, 여러분 B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한 개 중에서 한 개를 B가 가져가면 A가 다 가져간 거고요. 한 개 중에서 한 개를 B가 가져가면 A는 한 개 가져간 거죠. 그래서 여기는 요놈을 계산한 결과가 요거는 계산해봤자 여러분 뭡니까? A가 되고요. 요거 계산해서 B가 됐어요. A 플러스 B의 1제곱을 전개했을 때 이렇게 보면 개수들만 써보면 1시 빵, 1시 1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놈의 개수는 B를 기준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A 플러스 B의 제곱 요거를 한번 전개해보면요, 두 개 중에서 빵 개가 B가 가져가면 A는 두 개 다 가져가게 되고, 두 개 중에서 하나가 B가 가져가면 A는 한 개를 가져가고, 두 개 중에서 두 개를 몽땅 B가 가져가면 A는 빵 개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됩니까? 요거를 이제 사실은 정리해서 계산해보면 A 제곱이 되고 2AB가 되고 요거는 B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요 앞에 있는 개수 1이 바로 얘고요, 여기는 2가 바로 얘고요, 1이 바로 얘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개수들만 써본다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A 플러스 B의 3제곱부터는 바로 쓸게. 요거는 개수가 3C 빵, 3C1, 3C2, 3C3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개수는 4C 빵, 4C1, 4C2, 4C3, 4C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5C 빵, 5C1, 5C2, 5C3, 5C4, 5C5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써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될 게, 이제 이거는 다 봤으니까, 자, 보세요. 이 위에 거 두 개 더해서 밑에 거 된다. 아까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보면 이 위에 거 두 개에서 밑에 거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요 위에 거 더해서 밑에 거 된다, 요거를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 공식이라고 부르는데, 자, 요거는 이런 거잖아. 자,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자, 여기 쳐다보세요, 여러분. 요 특징을 보세요. 앞에 거는 똑같고요, 뒤에 거는 하나 차이가 나죠. 더하면 앞에 거 하나 늘어나고 뒤에 거는 둘 중에 더 큰 놈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네요. 자, 이거 두 개 더 보세요. 앞에 건 똑같고 뒤에는 하나 차이 납니다. 그걸 더했을 때 결과는 앞에 거 하나 늘어나고 둘 중에 더 큰 놈이 됩니다. 앞에 거 갖고 하나 차이 나요. 더하면 앞에 거 하나 늘어나고 뒤에 거는 둘 중에 큰 놈이 된다. 자, 그러니까 얘는 앞에 거 하나 늘어나고 둘 중에 더 큰 놈이 된다. 맞습니까? 혹은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똑같고 하나 차이 나잖아요. 이걸 두 개 더하면 앞에 거 하나 늘어나고 둘 중에 더 큰 놈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돼요? 요거를 이제 우리는 파스칼의 삼각형 공식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됐나?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요거를 한번 증명을 해볼 테니까 잘 봐. 요 증명을 잘 들어놔야 돼. 요거는 네모 쳐넣기 더불어서 여러분들 요번에 시험 범위에 증명이 들어가면 반드시 이거와 관련된 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자, 이거는 항상 콤비네이션은 개수와 관련 지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 단원의 학습 목표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볼게요. x 플러스 1의 r 제곱의, 자, 요놈의, 요놈에서 xr 제곱의 개수 한번 불러보세요. 이놈을 전개한 식에서 xr 제곱 개수는 당연히, 뭐야, 미안, n개. 자, 이놈을 전개한 것 중에서 xr 제곱 개수는 주인공이 x하고 1이 있는데, x가 r개를 가져가면 1은 n-r개를 가져가야 되고, 그치? 합쳐서 n개가 돼야 되니까. 그럼 이 앞에는 n개의 괄호 중에서 둘 중에 더 간단한 놈을 쓰면 된다 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요거 1은 안 쓸 거니까요. xr 제곱의 개수가 바로 ncr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바로 이렇게 써놓을게요. 개수는 n 콤비네이션 r이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의 전개식에서 xr 제곱의 개수는 얘가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을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의 n-1 제곱 이렇게 보면, 자,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쓸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이거하고 이거 곱하면 이거 되는 건 충분히 이해가죠? 이해갑니까? 오케이. 요거에서, 자, 잘 봐, 얘들아. 지금 요거를 한 덩어리로 보고, 요걸 한 덩어리로 보고 분배 법칙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분배 법칙. 그러면 얘 곱하기 1부터 써볼게. 얘 곱하기 1부터 먼저 써볼게. 그러면 x 플러스 1의 n-1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얘 곱하기 x는 x를 앞에다 쓸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좌변하고 우변하고 똑같기 때문에요, 이 우변의 xr 제곱의 개수랑 이 좌변을 전개했을 때, 이 전개했을 때 나오는 최종적인 xr 제곱의 개수는 같아야 되는 거 맞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xr 제곱의 개수는요, 여기서 나오는 놈이랑 여기서 나오는 놈을 더한 게 최종적인 xr 제곱 개수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있는 놈에서 xr 제곱 개수 먼저 구해보면, x가 있고 1이 있는데 얘가 r 제곱이 되고 얘가 n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서 r개 가져가면 되고, 왜 합쳐서 미안 이거 잘못 썼네. n-1개니까 어떻게 써야 돼? n-r-1 이렇게 가져가면 되지.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더해가지고 요게 무조건 돼야 되니까, 그치? 얘가 r개 가져가면 얘가 n-r 빼기 한 개를 가져가야 돼요. 근데 뭐 어차피 1의 거듭 제곱은 1이니까 안 써도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어찌됐건 또 헷갈리는 학생이 있을까 써놓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놈은 n-1개 중에서 둘 중에 더 간단한 놈을 쓰면 된다 했어요. 이렇게 될 거야. 자,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xr 제곱의 개수는요, n-1 콤비네이션 r이 된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죠. 여기서 나오는 xr 제곱 개수는 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에서 나오는 xr 제곱 개수 설명하기 전에 요거 한번 보자, 얘들아. 여기 쳐다봐. 여기 쳐다봐. 여기 x가 있고요. 여기 x 5제곱 더하기 x 4제곱 더하기 x 뭐 3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일단 치자. 그러면 이 밑줄 친 놈 전개했을 때 내가 만약에 x의 4제곱의 개수가 얼마냐 물었어요.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 x가 하나 붙어 있잖아. 곱해져 있잖아. 그러면 밑줄 친 이놈에서 여기는 이 x가 이렇게 분배 법칙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나열이 되고, 그지? 그 나열된 결과물 중에서 x 4제곱 개수를 묻는 거잖아. 그럼 네가 대답해봐. 여기 x 몇 차야? 1차지. 이 1차가 여기 몇 차나 곱해줘야 4제곱이 되겠어? 이거잖아. 맞아? 그럼 이렇게 곱해져서 결국은 얘가 x 3제곱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x가 곱해지면서 4제곱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개수가 1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3제곱 개수가 그대로 얘랑 곱해져봤자 1이랑 곱해져봤자 4제곱 개수로 변할 거 아니야, 그치? 왜냐면 이 x 앞에는 1이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얘랑 곱해서 차수만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얘 앞에 개수는 1이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만약에 x 4제곱 개수 물으면 요거죠, 요거. 얘 맞죠? 3제곱 개수가
결국 여기는 x랑 만나서 곱해져서 4차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개수는 변함이 없고 왜 이 앞에가 1이니까. 자 이걸 잘 생각해보라고. 여기 앞에 x 앞에 1이야. 그럼 이거 두 개 곱해졌을 때 나는 xr 제곱 개수를 원하잖아. 그럼 네가 이제 대답해봐. 그럼 이 주황색 부분을 전개했을 때는 저 안에서 몇 차가 앞에 있는 x랑 딱 곱해지면서 xr 제곱으로 바뀌겠냐고. r-1제곱이죠. 이놈 안에서 r-1제곱이 얘랑 곱해지면서 r제곱으로 전체적으로는 바뀔 거 아니야. 그지? 이해가죠? 그래서 요 밑줄 친 거 봐봐. 요 밑줄 친 거만 따로 떼서 이놈을 전개할 때 x하고 1이 있는데 내가 여기는 이놈 r-1제곱의 개수를 원한다. 이 위에는 안 쓸게요. 써봤자 어차피 거듭제곱 하면 1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n-1 콤비네이션 r-1이 될 거고 이건 어차피 이렇게 갈 거니까. 따라서 요거를 전개했을 때 r-1제곱 개수는 얘인데 자 이제 얘 전개했을 때 r-1제곱이라는 놈이 이 앞에 있는 x랑 곱해지면서 여기서 나오는 xr제곱의 개수는 눈치챘죠? 여기다가 앞에 있는 x를 곱하면서 얘가 r제곱으로 늘어나잖아요. 개수는 여전히 얘죠. 그래서 n-1 콤비네이션 r-1이 된다. 여기서 r-1제곱이 앞에 있는 x랑 곱해지면서 얘가 r제곱으로 바뀌고 개수는 변함이 없다. 왜? 이 앞에가 1이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xr제곱 개수는 얘니까 결론 이놈에서 xr제곱 개수하고 이 좌변에서 나오는 xr제곱 개수 이거 두 개 더한 거죠. 그 두 개 더한 놈이랑 얘는 결국은 이 식과 이 식이 같으니까 같아질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인 겁니다. 되겠어요? 이게 요 두 놈 더해서 얘가 된다라는 말의 증명이라고. 선생님 꼭 저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반드시 알아야 돼.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위에 거 두 개 더해서 얘가 된다는 걸 알았으면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키스틱 공식이라는 건데 여기서 잘 보시면 여러분 잘 봐. 이렇게 더해 내리면 있잖아요. 꺾여서 여기서부터 딱딱딱 더해 내리면 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긴 꼬라지가 하키채처럼 생겼잖아요. 하키 알죠? 아이스하키 할 때 뭐 하키. 반드시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더하면 꺾이면서 그 결과가 얘가 된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 상황을 잘 봐. 2시 2, 3시 2, 4시 2 여기까지 더하면 이 5시 3이 된다는데 증명은 아주 쉽다. 좀 전에 이걸 증명한데도 이유가 있었어. 봐봐. 이거 두 개 더한다 대신에 얘는 여러분 계산하면 22는 1이잖아요. 이거 두 개 더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 대신에 얘를 더해도 되잖아. 이거 둘 다 값이 1이니까 그치? 그럼 이거 두 개 더해 내린다 대신에 이거 두 개 더했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아까 얘 된다며 얘? 이거 두 개 더하면? 그럼 얘하고 얘까지 더하라는 소리니까 얘가 될 수밖에 없죠. 자 다시 이렇게 더해 내리기를 원하는데 이거 두 개 더하는 대신에 이거 두 개 더해도 된다고. 왜?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얘가 될 것이고 거기다가 얘까지 더하면 얘가 될 수밖에 없다. 되겠어? 자 그런데 요거를 기억하실 때 잘 봐. 똑같은 놈에서 시작한다. 무조건 똑같은 놈에서 시작해서 앞에 것만 변한다. 잘 들어. 똑같은 놈에서 시작해서 앞에 것만 변해. 그리고 꺾이면서 자 앞에 거 하나 늘어나고 뒤에 거 하나 늘어난다. 앞뒤가 둘 다 한 개씩 늘어나. 자 그러면 이제 예습가 아니라 복습 한번 해봅시다. 3시 3, 4시 3, 5시 3 쭉 가서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1시에 3이었다. 그럼 여기까지 더하면 꺾이면서 앞에 거 하나 늘어나고 뒤에 것도 하나 늘어난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 이거 말고요 하키스틱 공식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선생님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더해 내리면요 꺾여서 얘가 되기도 하잖아요. 얘가 이렇게 더해 내리면 얘가 되기도 하잖아요. 오씨 근데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외워야 돼요? 자 잘 봐. 20빵 30 1 40 2 자 이게 얼마냐 물으면 자 얘는 특징이 뭡니까? 빵에서 시작합니다. 무조건 빵에서 시작하고 앞뒤가 다 한 개씩 늘어나죠. 요건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상황만 외워놔. 빵에서 시작하고요 앞뒤가 한 개씩 다 늘어나죠. 요때는 바꿔치기 하면 됩니다. 뭘로? 자 20빵은 22잖아요. 이게 22로면 이것도 32고요 이것도 42잖아. 그럼 요거는 아까 위에서 배웠던 이반이야 결국. 이게 결국 5시 3이라고요.
선생님 이게 왜 53이면 이거 두 개 같잖아요 값이. 결국은 이걸 대칭축으로 해서 양쪽에 있는 이런 값들이 다 같은 값이라고. 여러분 이거 두 개 같은 값이고 이거 두 개 같은 값이고 얘까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구한 얘나 이렇게 구한 얘나 이것도 같은 값이라고 결국. 되겠냐? 그러면 요 빵에서 시작하고 자 이런 거 한번 봐봐. 20빵 31 42 53 64 뭐 75 뭐 이런 것까지 더한 거 얼마냐 물었어. 그럼 특징이 뭐라고? 뭔가 빵에서 시작하고 앞뒤가 다 변해가는 놈이 나오면 네가 그냥 요것만 딱 기억하고 있다면 빨리 이렇게 바꿔치기 해. 요거는 22로 바꿔치기 해. 첫 출발이 2면 뒤에도 다 2로 바뀌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러면 네가 외우고 있는 꼴이 되지 이제. 똑같은 거에서 시작해서 앞에만 쫙 늘어나니까 꺾이면서 앞에 거 하나 늘고 뒤에 것도 하나 늘어난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빵에서 시작하고 앞뒤가 다 바뀌는 놈은 네가 알고 있는 꼬라지로 딱 바꿔치기 한 다음에 계산하면 되니까 너는 이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 똑같은 놈에서 시작해서 뒤에 건 안 변하고 앞에 거만 늘어났을 때 꺾이면서 앞에 거 하나 늘어나고 뒤에 거 하나 늘어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되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똑같은 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꿔치기 하는 놈은 반드시 0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0에서 시작하고 앞뒤가 둘 다 늘어나는 놈은 바꿔치기 한다. 다시 0에서 시작합니다. 0에서 시작하고 앞뒤가 둘 다 늘어나는 놈은 바꿔치기 해서 생각한다. 기억할 수 있지? 자 이렇게 해서 이항계수의 성질까지 파스칼의 삼각형 공식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증명을 다 해봤고 됐죠? 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통해서 하키스틱 공식이라는 것도 유도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거를 다 설명을 했으니까 추가적인 내용들은 문제를 풀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